네, 오늘 핫이슈와 키워드 시간에는요.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과 관련된 각종 검색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지게 또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분들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죠? 네, 취업준비생들의 성공 멘토십니다.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공 컨설턴트 이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취업이 잘 안 되시니까 사실 현실이 막막하시죠? 그런데요, 이 현실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보면 실현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이 막막할 때는 저처럼 그냥 들이대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주에 왜 저희 방송 안 들이대 주셨어요? 아, 그때 이제 돈 벌러 갔습니다. 예, 이 이제 공중파보다는 이제 강사를 좀 짭짤하거든요. 네. 저 거제도까지 가느라고. 멀리 그래서 다녀오셨네요. 아, 가셔야죠. 여건 되면 제가 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약속을 받아냈고요. 자,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 북세미나닷컴의 이동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바로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굉장히 오늘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저희가 사실 저희는 뭐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민망하시겠지만 직접 좀 소개를. 예,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한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뽑은 2014년 세종도서에 제가 썼던 그 디스턴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무한한 영광입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방대학생에게도 희망은 있다. 제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멋지십니다. 예,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고요. 쏘시는 건가? 그럼 제가 쏘겠습니다. 그럼 예. 이제 땀으로 예, 되는 거네. 1차, 2차. 예. 자,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죠. 청년들의 희망 멘토십니다. 잡드림 연구소 강민혁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쏠 내용이 없고요, 여러분들. 학생들 요즘 많이 합격하던데 그거는 써셔야죠. 제가 학생들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네. 제가 어저께 이제 무료 특강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취업 특강을. 네. 근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서로 간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있었거든요. 다들 되게 찌들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여러분도 오늘 한번 거울 한번 보시면서 찌든 모습보다도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한 주를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청년층의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주 핫키워드 주제 3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이슈와 키워드는요. 올드루키, 길어진 채용 과정, 그리고 지여인이 꼽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핫 키워드입니다. 올드루키가 키워드로 떴는데요. 올드루키 어떤 뜻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사실은 같아요. 올드 루키는 늙은, 예. 루키라는 것은 이제 신입사원, 그렇죠. 영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프레시맨 같은 건데요. 올드 루키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그 남자 경력 신입사원들의 평균 나이가 무려 33세. 저희 때는 27세에서 28세 정도에서 무려 엄청 늘어난 거죠. 많이 늘었네요. 예. 그리고 첫 직장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잔류하는 것이 안 되고 이직하고 더군다나 뭐 계약직이라든가 인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메뚜기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취준생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이 많이 드는 신입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100인 이상 기업의 2,262개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네. 신입사원의 평균 그 나이가 남자인 경우는 33.2세, 예. 여성인 경우는 28.6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아내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2년 정도 되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전직에서 오는 분들.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 참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있다. 큰 문제다. 그래요. 사실은 저도 올드 이렇게 했었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수했습니다. 예, 오수. 예. 그래요. 네. 아무튼 올드 루키를 요즘에는 그만큼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올드 루키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마틀렉 현상인데요. 사실 좋은 회사,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취준생들이 전에도 우리가 이제 요 시간을 통해서 다뤘던 것처럼 졸업을 유보하는 거죠. 뭐 대학원을 가기 전에 네. 아니면 뭐 2년, 6년 뭐 이렇게 유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나가면은 사실 뒷차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문제는 뭐냐? 진입 장벽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사회는 또 다시
퇴직하는 그 나이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경제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앞차가 안 나가니까 네. 뒤차도 못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뒤차가 가다 보면 저처럼 이제 늙은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그 올드루키가 증가하는 이유가요. 실제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챙겨주시려고 하시니까 그렇죠. 사실 올드루키라는 말은 바꿔서 사춘기라고 얘기해도 맞는 얘기잖아요. 사춘기. 네, 사춘기라고 이제 직장인의 경제적으로 사춘기. 자립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건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잘 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들이 예. 이 방송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분들이 안 보거든요. 또 이것을. 이냐 대표님 집에도 좀 있잖아요. 부모님의 예. 입장에서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실 그냥 무조건 나가라는 거죠. 기다려봐야 다시 답이 없거든요. 일단 그래서 전직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좀 나가서 부딪혀 보고 네. 또 부딪혀 안 되면 또 수정해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전한 곳만 가다 보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올드루키가 늘어나게 되는 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까 네. 싶어요. 국가적으로 큰 망신이자 큰 이제 허비 되는 시간이죠. 예.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대략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 30여 년 합니다. 30년 하는데 늦게 들어가면 그만큼 그분이 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급 인력이 됐든 우리나라 이제 대졸자 인력이 됐든 뭐 고졸자 인력이 됐든 나라에서는 젊은 청년이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소위 공회전하고 있다 겨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올드루키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와 기업이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기업도 좀 생각을 좀 바꿔서 너무나 자본금을 유보하지 마시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어떤 그런 패턴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취직자들은 눈높이를 좀 낮춰보자. 제가 이제 중소기업 강의를 가다 보면 사람이 일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네. 사실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직장이 어려워지면 사실 직업을 이렇게 해보는 창직해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씀하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직업이 15,000여 개가 된다는데 우리나라 취준생들은 그중에서 20여 개의 직업에다가 몰빵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14,800개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꿔보면 네. 많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역시 찾아보면 다 해답이 또 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길어진 채용 과정이 또 떴습니다. 그 이유도 살펴봐야겠네요. 예. 일단은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첫 번째는 채용의 루트를 단순하게 바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들을 상당 기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채용의 프로세스가 다변화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서류 전형 보고 면접 보고 끝이 아니라 서류 전형 보고 인적성을 보고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 보고 합숙 면접 보고 최종 면접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을 했을 당시부터 계절이 하나가 바뀌어야 최종 합격자가 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속이 타는데 이 한 지원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 기간을 늘리게 될 경우에는 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네. 근데 기업 관점에서는 우리 지원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또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너무 이런 것들을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기업이 좀 빨리 발표를 해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느긋하게 그걸 기다리면서 타 기업에도 동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좀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유연하게 담대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은 인턴십 전형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 졸업생 선발할 때 반드시 인턴십 전형을 거쳐야만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나요? 예, 일단은 뭐 삼양그룹이라든지 삼양, 뭐 예. 대상트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채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턴십 전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만 바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주요 대기업들도 인턴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턴 외에 공채를 병행하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하지 못하면 아예 채용의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러한 입사 대기 시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길어지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대기업에서 인턴을 치르고 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높은 편인가요? 예, 회사마다 좀 상이한데요. 제 실제 제자 중에 과거에 이제 뭐 신세계 백화점이거든요. 네. 과거에 신세계 백화점이 인턴으로만 채용을 진행을 했었는데 20명이 인턴십을 거쳤어요. 1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떨어진 2명 중에 1명이 제 제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단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 30%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상당히 복불복인 것도 있는 게 내가 아무리 인턴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초에 배치된 부서가 갑자기 사업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 부서의 인턴 이 계획 자체가 다 취소가 됩니다. 근데 우리 지원자들한테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너를 채용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턴십을 해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게 주원 글씨 마냥 내가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이것들을 힘들어해요. 네. 이걸 갖고 면접을 다른 회사에 보러 갔을 때 너는 왜 이게 전환이 안 됐냐고 공격을 하게 되면 참 우리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평가자들은 그 부분을 단지 확인하는 거지 우리 지원자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도 좀 더 자기가 그 인턴십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좀 개선한다면 충분히 또 다른 조직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신과의 심리전에서 승리해야죠, 항상. 네, 예.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지여인이 또 떴습니다. 왠지 또 느낌이 줄임말 지여인? 같아요. 예. 저는 영화 중에 쥐거리라고 있었잖아요. 예. 쥐거리 뭐 어떻게 다시 지여인으로 분했나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무슨 그게 뜻이죠? 아니고요. 예. 지방대, 그다음에 여대생, 인문계 아. 합성어가 지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리한 조건에 네. 현실적으로 그런 네. 분들이 이제 묶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약해 보이는 그런 키워드가 지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률이 좋다,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 종종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실제 채용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채용 비율부터 말씀드리고 이 좀 따끔한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채용 비율을 보면 삼성이 최근에 85%를 뭐 자연계를 뽑았다. 그리고 LG전자나 현대자동차도 역시 자연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비율로 보면 대부분 8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인문계생은 어디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열등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열등감이 잘못 전해져서 이게 열등 컴플렉스가 가기도 합니다. 사실 컴플렉스와 열등감은 다르거든요. 근데 열등 컴플렉스는 뭐냐면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무언가를 거절당하거나 이루지 못한다고 변명을 대는 거죠. 사실은. 그럼 만약에 바꿔서 만약에 지방대생이 아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이 시대에 취업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방대 인문계 여대생이 아니라 다시 말을 바꿔서 서울계 그다음에 인문계 그리고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시대에 취업이 되는 인물이 될 수 있나요? 100%는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열등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열등감을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월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 그게 우월성 추구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추구를 해야만 저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인문계와 이공계 취업 비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네.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문계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은 없나요?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예.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나 LG, 현대 이런 쪽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제 무어의 법칙이 적용하는 IT 산업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공계통을 더 많이 뽑을 거예요. 네. 이미 산업은 세팅이 돼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세팅이 돼 있으니까 무언가를 더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죠. 반대로 그와 비슷한 다른 업종은 좀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 금융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인문계생을 많이 뽑겠죠. 네. 예를 들어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95%를 인문계를 뽑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문계생들이라고 해도 내가 취업을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충분하게 성취를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인문계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예전부터 인문계는 사무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사, 총무, 자재, 구매, 소위 좋은 자리에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출신들이 주로 가는, 이제 특히 이제 어학이나 문학 쪽은 주로 영업직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전국에 있는 지여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영업직이라는 엄청난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영업직. 이건 누가 할 거냐, 이거 누구.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버는 돈의 약 83%를 수출해서 벌거든요. 이 네. 나라는 세일즈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자. 꼭 안전지대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도 큰 틈새 전략이고 여성들이 더 영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쪽이라든가 자동차 세일즈에 가보면요. 여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동우 대표님도 전국의 지여인들에게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일단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열등감은 누구나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씩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늘 열폭해요. 아, 예. 그런가요? 그런데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는 우월성 추구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요. 우월성 추구.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언가를 계속 이뤄 나가는 노력을 하신다면 지여인에서 극복하실 수 있다고 좀 보는데 사실 이 줄임말이 늘 등장하는 게 저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마음이 좀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자, 우리가 열등감에서 극복하는 날은 잔매거진에서도 늘 찾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핫이슈와 키워드 이렇게 알차게 세 분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